올해는 정말 더위가 가을이 시작됐는데도 물러나질 않네요.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도 한낮의 기온이 여름만큼 무덥습니다. 그렇게 덥더니 오늘은 또 비가 엄청나게 와서 한여름 장마인가 싶을 정도로 아주 많은 비가 왔습니다. 지금은 조금 비가 그쳤는데요. 마침 비가 오기 며칠 전에 잔디를 또 한번 잘라주어서 마당이 환합니다. 올해는 비도 많이 오고 무더워서 잔디를 예년보다 많이 잘라주었는데요. 꽃이 예쁘게 자라야 할 텐데 잔디와 풀이 너무 잘 자라서 풀도 많이 뽑아주고 잔디도 많이 잘라주었습니다. 이렇게 잔디마당을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손도 좀 가고 번거로울 수는 있지만 이렇게 깎고 나서 시원한 모습을 보면 그래도 잔디마당을 가꾸는 걸 잘했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비가 잠깐 그쳐서 또 정원에 나와 보았는데요. 요 전전 영상에 제가 댓글 정성스럽게 달아주시고 또 잘 봐주시고 하는 구독자분들이 감사해서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영상을 올린 게 좀 오해들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몇몇 분이 좀 깜짝 놀랐다고 하는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제가 그 댓글을 보고 아차 싶더라고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냥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려고 했던 건데, 제가 정원을 가꾸는 일을 좋아하고 그리고 앞으로 정원을 또 계속 가꿀 생각이라 제가 정원을 가꾸는 동안에는 소소한 정원 가꾸는 이야기들을 꾸준하게 올릴 생각입니다. 같이 보시면서 힐링도 하시고 서로 좋은 팁이 있으면 또 알려도 주시고 하면서 같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채널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댓글을 굉장히 많이 달아주셔서 제가 아주 깜짝 놀랐습니다. 놀라면서도 너무 행복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희 정원을 봐주시고 또 행복해 하시고 힐링하시고 하신다는 말씀이 정말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영상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원에 이렇게 비가 와서 물을 주지 않아도 돼서 여유 있게 둘러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정원에 물 주는 일이 굉장히 힘들었었는데요. 더운데 물을 주려니까 오늘은 물을 주지 않고 이렇게 정원을 둘러보려고 합니다. 오늘 아주 예쁘게 피어있는 하와이 무궁화인데요. 이렇게 분홍색과 주황색 두 가지를 같은 화분에 심어서 매년 예쁘게 피고 있습니다. 이 하와이 무궁화는 실내 활동을 해야 되는 노지 활동은 되지 않는 꽃인데요. 여름에 강한 꽃으로 겨울에 보관만 잘하면 매년 이렇게 예쁘게 꽃을 피워줍니다. 이렇게 노지 활동을 못해서 실내에 보관해야 되는 꽃들은 겨울에 모두 실내로 들여야 해서 좀 번거롭긴 한데요. 이 하와이 무궁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꽃을 보고 가을에 잎이 다 떨어지면 짧게 가지를 잘라서 정리하고 또 분갈이를 하면서 아래쪽 뿌리도 조금 정리를 해서 너무 크게 자라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하면서 키우고 있습니다. 이게 10년이 넘은 하와이 무궁화인데요. 이 정도로 계속 크기를 유지하면서 꽃을 보고 있습니다. 비가 와서 잎들이 모두 아주 싱싱합니다. 한낮에 축축 처져 있고 햇볕에 많이 힘들어 했었는데 아주 싱싱한 모습이 보기가 좋고요. 봉숭아는 1년생인데 아주 강하게 크는 1년생 화초이죠. 꽃도 많이 피고 잎도 쑥쑥 잘 자랐습니다. 화분인데도 이렇게 잘 자랐고요. 저녁 무렵이라 붕꽃이 활짝 피었는데요. 이 붕꽃 향을 맡아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가까이 가서 향을 맡아보면 아주 좋은 향이 납니다. 꽃도 예쁘고, 그래서 이 붕꽃을 한 번도 안 키워보셨다면 한번 키워보시라고 권해보고 싶은 1년생 꽃인데요. 1년생이긴 하지만 씨가 떨어져서 자연 발화가 잘 되기 때문에 한 번 심은 후엔 매년 꽃을 볼 수가 있고, 꽃이 한 포기에서도 많이 피면서 아주 예쁩니다. 그리고 향도 좋고 해서 한번 키워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가을의 정원을 위해서 꼭 심어야 하는 용담이죠. 이건 일반 용담과는 다르게 위로 가지가 쭉 뻗어서 꽃이 피는 칼립 용담 또는 관암풀이라고 하는데요. 꽃은 용담꽃과 같이 핍니다. 색도 그렇고 모양도 그런데요. 가을에 이렇게 파란색으로 피는 용담꽃은 정말 매력적인데요. 오늘은 봉우리만 이렇게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쪽 울타리 쪽에는 작년에 인동을 심었었는데 붉은 인동이 굉장히 잘 자라네요. 쭉쭉 가지가 뻗으면서 또 목질화가 되면서 가지 끝에서 꽃이 계속 피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원추리 또는 주황원추리라고도 하는데 가을까지 끊임없이 피는 꽃이라 또 보기가 좋은 꽃인데요. 그래서 텃밭 가장자리에도 이 원추리를 많이 심어 놓았습니다. 손이 별로 가지 않으면서 예쁜 꽃을 오랫동안 볼 수 있는 야생화입니다. 노지활동이 되는지는 올해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요. 분홍 능소화입니다. 처음엔 잘 자라지 않는 것 같더니 이렇게 쑥 자라면서 꽃도 가지마다 피어서 아주 예쁩니다. 얼마 전 봉우리가 많이 올라왔었는데 다투라 꽃이 한꺼번에 피었습니다. 이렇게 위를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피는 꽃인데요. 이 꽃도 하루 정도만 피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엔 시든 모습이 보이는데요. 여름 무렵부터 가을까지 꽃도 아주 많이 피는 노지활동은 하지 못하는 다투라입니다. 이렇게 하늘을 향해 꽃이 피기 때문에 악마의 나팔이라고 하는 이런 이름도 있는데요. 꽃은 아주 예쁩니다. 저희 정원에 노지활동을 하지 못하지만 이렇게 꽃밭에서 바로 올라오는 꽃들은 대개 자연발화가 아주 잘 되는 꽃들입니다. 그래서 따로 제가 더 심거나 하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자연발화된 그런 꽃들이 계속 피고 있는데요. 다투라도 그런 꽃 중에 하나입니다. 자연발화가 잘 되고 그래서 매년 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찔레장미들이 또 피기 시작했는데요. 이 찔레장미도 꽃이 피었다가 시들었을 때 가지를 잘라주고 하면 서리가 내릴 때까지 어느 해에는 눈을 맞고도 꽃이 피어 있더라고요. 정말 꽃이 많이 피고 강한 야생화입니다. 지금 분홍 겹 찔레장미와 빨간색 그리고 이쪽에는 삼색 찔레장미. 처음 피었을 때만큼 꽃이 많이 피지는 않지만 그렇게 아주 늦게까지 꽃을 피워줍니다. 방아 또는 배초향, 지역에 따라서 불리는 이름이 다르더라고요. 우리나라 허브라고 할 수 있는 야생화인데요. 꽃이 은은하게 이렇게 핍니다. 이것도 꽃이 시들었을 때 잘라주면 또 새로운 가지와 잎이 올라와서 꽃이 핍니다. 그래서 지금 시든 꽃대를 잘라주면서 계속 꽃을 보고 있습니다. 국화도 그렇지만 이렇게 계속 꽃이 피는 야생화들은 잘라주면 자른 후에 2-3개 이상의 가지가 올라오기 때문에 꽃은 더 풍성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자른 한 가지에서 한 3개 정도, 3-4개 정도의 가지가 나와서 꽃을 많이 피워주고 있습니다. 아주 화려하고 눈에 띄는 꽃은 아니지만 은은한 꽃이 매력이 있는 배초향 또는 방아입니다. 분홍조팝은 비가 오면 이렇게 빗방울이 잎에 예쁘게 맺힙니다. 그래서 비 올 때 이 분홍조팝의 잎들이 아주 예쁘게 보이는데요. 꽃대도 많이 올라와 있고 지금 3번째로 꽃을 보는 분홍조팝입니다. 가지치기만 잘 해주면 6월에 처음 꽃이 피기 시작하지만 잘라주면 8월, 또 한 번 더 잘라주면 요 무렵 10월, 9월, 10월 요 무렵에 한 번 더 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아주 짧게 잘라주어도 이렇게 풍성하게
가지와 잎이 올라와서 정말 키우기 쉬운 꽃나무입니다. 처음 꽃나무를 키우시는 분들이 정말 손쉽게 키우면서 예쁘게 꽃을 볼 수 있는 분홍조팝입니다. 요 사이에 꽃이 피어 있었는데 주변으로 가지가 많이 올라와서 이렇게 안에 숨어 있네요. 끝마다 다 꽃봉오리가 맺혀 있기 때문에 이것도 피면 아주 예쁩니다. 비가 와서 아게라툼들이 아주 예쁩니다. 노지 활동은 못하지만 이것도 매년 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심으려고 하는 꽃인데요. 꽃도 예쁘게 많이 피고 또 작은 포기가 금방 풍성해져서 이렇게 정원의 빈 공간, 꽃밭의 빈 공간을 메우기에 아주 좋은 꽃입니다. 이렇게 너무 포기가 풍성하게 잘 늘어나는 옆으로 번지는 꽃들이 노지 월동까지 해서 다년생이면 관리하기가 좀 힘듭니다. 매년 정리해주고 뽑아내 주어야 하는데 오히려 노지 활동을 하지 못하는 점이 어떤 면에서는 또 편할 수가 있는데요. 굳이 따로 정리하지 않아도 겨울이 되면 말라버리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심어야 하지만 그래도 작은 걸 하나 심으면 이렇게 풍성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게라툼은 오히려 노지 활동이 되지 않는 게 손이 좀 덜 가면서 예쁘게 꽃을 볼 수 있어서 매년 심습니다. 흰색과 연보라색 두 가지입니다. 비가 와서 자금성 꽃들이 예쁘지가 않은데요. 지금은 꽃잎이 다 오므라들어 있습니다. 이 자금성도 노지 활동을 못하지만 자연발화로 매년 이렇게 풍성하게 볼 수 있는데 이 꽃이 시들어서 떨어진 씨앗들이 바로바로 또 이렇게 싹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주변으로 자금성 싹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필요한 곳이 있다면 캐서 옮겨 심어서 꽃을 보아도 되고 그냥 놔두면 겨울을 나지 못하기 때문에 이대로 없어집니다. 이렇게 풍성하게 자금성 꽃들이 아주 많이 피어 있는데요. 사실 처음 시작은 아주 작은 한 포기의 자금성이었습니다. 가을에 화원 주인분께서 너무 예쁜 꽃이라고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셔서 자금성이라고 샀었는데 찾아보니까 겨울을 나지 못하는 노지 활동을 하지 못하는 꽃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해에는 겨울에 실내에 보관을 했다가 정원에 봄에 심었습니다. 심었더니 이렇게 꽃이 피고 그때는 포기가 별로 되지 않았었는데 그 한 포기가 씨가 떨어져서 계속 늘어나고 했고 그래서 그 후로 이렇게 자연발화된 것들을 옮겨 심으면서 풍성해졌습니다. 올해 여름에 비도 많이 오고 무더워서 여름 꽃들이 많이 죽고 예쁘지 않았는데 자금성 때문에 이쪽 꽃밭이 아주 화사하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꽃은 가을까지 피기 때문에 오랫동안 꽃을 볼 수 있는 자금성입니다. 이것도 여름 정원을 위해서 심어서 볼만한 야생화인데요. 작은 분홍색의 꽃이 활짝 피면 아주 예쁩니다. 한 송이 피어있는 향장미입니다. 장미도 시든 꽃대를 잘라주면 계속 꽃봉오리를 올려서 꽃이 피죠. 색깔이 아주 예쁩니다. 제가 호박을 키워보고 나서 좋은 일이 많이 생기면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온다는 말을 하는데 그 말을 실감했습니다. 정말 줄기에 호박들이 주렁주렁 달려서 따먹어도 계속 달리는 게 호박이더라고요. 이렇게 주렁주렁 달려있는 호박은 단호박인데요. 제가 일부러 심은 건 아니고 정자 쪽에 호박을 작년에 보관을 했었는데 호박이 일부 상해서 그냥 정자 뒤쪽으로 던져 놓았더니 아마 그게 단호박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던져 놓은 단호박 씨들이 올해 자연발화를 해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그러더니 정자 지붕을 타고 올라왔네요. 많이 달렸습니다. 주렁주렁. 보기만 해도 아주 풍성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렇게 풍성한 모습처럼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 바랍니다.